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CS 인베스트입니다. 네, 2016년 4월 7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큰 핫 이슈였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가량 나오면서 전년 대비로는 10.37% 상승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이제 좀 좋게 나오면서 증시에 조금 투심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 주가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많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 기업들의 실적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5일 글로벌 이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글로벌 이슈를 먼저 살펴보면은 뉴욕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도 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의 그 글로벌 성장 둔화 경고 우려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그 미국의 2월 무역 적자액이 전월 대비해서는 2.6%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 규모가 굉장히 컸었는데 수출이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글로벌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무역 그 미국의 무역 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난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 IMF 총재는 글로벌 경기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성급하게 그 매매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이면서 경계심을 나타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가 이란의 참여 없이도 이제 산유량 동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반등세를 보였고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이러한 이제 그 산유량 동결 합의 기대감 때문에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고 국제 그 원자재의 그 상승 원자재 값의 상승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180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기관,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2,6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뭐 대형주죠, 뭐 포스코, 현대차 이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제 단기 차익 물량들을 쏟아냈는데요. 이런 금융투자의 매도 강세 때문에 전일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에 굉장히 제한된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오늘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자,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가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어제는 특별하게 지수를 제한하면서 특별한 움직임을 얻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동안 이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잦아들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비차익이나 차익 쪽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그 단기 차익 물량들을 그동안 많이 매수했었던 그런 차익 물량들이 있는데 그런 물량들을 어제 내놓으면서 좀 조정을 흐름을 보였고 오늘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가장 큰 또 이슈는 이제 중국이었죠. 중국의 3월 PMI 지수가 52.2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의 경기 성장 둔화 그리고 뭐 경기 위축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구매 관리 지수가 이제 PMI가 52.2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5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48, 뭐 47 이런 50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경기가 많이 위축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I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중국 증시 호재로 작용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그 1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들이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삼성전자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대형주들, 삼성전자, 뭐 포스코, 뭐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대형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약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이제 실적에 좀 더 예민하고,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00 포인트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121선을 지지를 했는데 전일 그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121선을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큰 박스권을 다시 만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제 가장 큰 매수 집중 종목이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 이러한 대기업 특정 종목으로 해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한국전력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차익 물량들을 내놓으면서 지수 반등에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피 1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 이제 삼성전자의 강세에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이후로는 그 금융투자에서 꾸준히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상승에는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뭐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D램 생산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아무래도 오늘 예정이었던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2%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장 초반 동시호가에서도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제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변동성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뭐 강보합권에서 그의 변동성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KTNG입니다. KTNG도 3%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지난해에 그 담배값을 큰 폭으로 올렸죠. 거의 2배 가량 이제 올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금연 선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수요가 많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감이 많이 컸었는데 그동안 이제 담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오히려 이제 금연을 선언하신 분들이 얼마 못 갔죠. 뭐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이제 흡연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담배값은 올랐고 수요는 이제 원래의 흐름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KTNG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그리고 담배 수요 회복 기대감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네, 포스코는 이제 철광석 원재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이죠. 중국 철강 산업 쪽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5%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대원제약은 이제 연초 독감 환자 수가 급증 때문에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GKL 카지노 관련 종목인데 카지노주 바닥권 확인 그리고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뭐 GKL 그리고 코스닥 종목의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세를 이끌었던 그러한 업종이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소비재 중에서도 카지노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초에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뭐 어제까지 해서 뭐 40% 이상 이제 카지노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 그리고 반발 매수세 영향이 큰 그러한 카지노주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회복세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던 이제 종목이 셀트리온이었는데 셀트리온이 어제 미국 FDA 램심한 미국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네, 어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7% 이상 크게 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투매 물량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동안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이끌었었던 셀트리온이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내 10조 원 매출을 달성을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울 만큼 굉장히 포부가 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신약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 그 신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미국 시장 처음으로 진출한 만큼 이런 퍼스트 무버 이런 선제적으로 먼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많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박스권 상단 부분 700포인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포인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에 부딪혔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이 7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7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중소형주들 실적 또한 이러한 700포인트 돌파를 위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과 그다음 외국인 동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는데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조금 매도세를 보였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셀트리온이 하락에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셀트리온의 하락 때문에 관련 이제 제약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종근당 일양약품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헬스케어 업종들도 많이 이제 셀트리온의 하락 때문에 동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영향이 컸었고 그만큼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가장 큰 또 어제 매수세가 몰렸었던 이제 업종이 반도체 장비 업종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중소형주들 특히 뭐 반도체 장비 쪽으로 크게 실적 개선이 기대감 때문에 어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시 이제 하락을 지지하고 턴어라운드 이렇게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뭐 테라세미콘, 메이프 시스템 이런 종목들, 뭐 그리고 또 뭐 한솔테크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실적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제 뭐 코데지 컴바인이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를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어제 코스닥 특징 살펴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어제 뭐 7%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텔레콤이 제4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 그리고 재도전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헬로비전의 뭐 헬로 모바일이죠. 헬로 모바일을 인수를 해가지고 제4 이동통신을 다시 도전을 한다. 그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정부 쪽에서 이러한 규제를 많이 완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사이동 통신을 이제 도전하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동 통신 관련돼서 세종텔레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로켓모바일은 4%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인수합병 추진 그리고 투자 자금 유치 기대감 때문에 뭐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는지 또 투자 자금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습니다. 동양 파일이고요.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시장 규모는 2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택 시장 경기 회복 민감한 만큼 이런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추럴 엔도텍이 이제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큰 핫 이슈였던 내추럴 엔도텍이 유럽 제약사 에스트로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하게 반등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한 사건 때문에 신뢰를 잃은 만큼 그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17,716포인트, 0.64%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뭐 1.5%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이제 업종이 IT, 애플의 이제 선전이었고, 그 다음에 뭐 국제 유가 반등에 따른 이제 정유 업종,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크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크게 예상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책 위원들이 4월은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 그렇게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많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4월은 올리기는 약간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이 아무래도 적절한 이제 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이제 무역 적자가 있었었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기 위축에 따른 무역 적자가 그리고 소비 산업의 위축 때문에 성장률이 크게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지만 고용 성장이 안정적이고 또 연봉이라든지 이제 개인들의 이제 급여가 꾸준하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제 소비재의 회복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유국들의 산유량 동결 합의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이 원유 재고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5.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런 국제 유가 때문에 주요 이제 정유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를 이끌었었던 그런 시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9.67을 기록을 하면서 10개월 이제 최저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이제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엔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화이자였죠. 화이자와 엘러간 계속적으로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합병을 철회를 했습니다. 어제 합병 철회를 하면서 화이자 그리고 엘러간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어온 이 합병 계획을 철회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이었죠. 미국이 고강도 조세 회피 규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와 엘러간이 합병을 취소를 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엘러간과 합병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미국의 뉴욕에 그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런 합병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본사를 그 아일랜드 쪽으로 그쪽에다가 설립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쪽 이제 본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세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조세를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고강도 이런 조세 회피하는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이제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아일랜드 쪽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화이자와 이제 엘러가는 합병을 이제 철회를 한다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영향으로 이제 뉴욕 증시 크게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럼 오늘 증시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시장 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이제 나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전년보다는 10% 상승했었던 그런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방향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런 방향들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LG전자, 뭐 현대차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이제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이런 박스권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주 위주로 이제 종목을 살펴보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만큼 중소형주들은 그만큼 더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관심 있게 봐야겠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그동안 제가 오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뭐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때문에 국내 증시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의 변동성도 함께 증시 살펴보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장 초반에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차익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뭐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가격 매력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춰준 이후에 흐름을 돌아서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도 늦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들 하나씩 챙겨 보시면서 오늘 장도 이렇게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4월 7일 아침 시황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